야구에서 시속 150km를 훌쩍 넘는 강속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무기다. 타자가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도 범타가 나오고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꽂히면 방망이를 내미는 것조차 쉽지 않다. 롯데 자이언츠의 엘빈 로드리게스가 바로 그런 투수다. 올 시즌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시속 152.0km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한다.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가운데 곽빈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다. 탈삼진 역시 이를 증명한다.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147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해당 부문에서도 리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공은 빨랐다. 구위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무려 8실점이었다. 8월 들어 평균 자책점이 3점대까지 내려오며 안정감을 되찾고 있던 로드리게스에게 이번 등판은 반등세를 이어갈 중요한 경기였다. 후반기 6경기에서 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롯데가 1회 초 먼저 한 점을 올렸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마운드에 오른 로드리게스가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을 보이기 시작했다. 선두타자 이호연에게 몸에 맞는 공을 허용했고 이어 박상준에게 볼넷까지 내줬다. 주자가 쌓이면서 투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부담이 커졌다. 그리고 타석에는 김도영이 들어섰다. 볼카운트는 2대2. 로드리게스가 선택한 공은 시속 155km의 패스트볼이었다. 그러나 김도영은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영은 강한 직구에 타이밍을 맞춘 뒤 그대로 밀어쳤고 타구는 우측 담장을 넘어갔다. 순식간에 3런 홈런. 롯데는 1대3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롯데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3회 초 빅터 레이에스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는 다시 3에서 3원점으로 돌아갔다. 어렵게 따라잡은 만큼 롯데에는 분위기를 뒤집을 기회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3회 말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다시 주자가 나갔다. 이후 김도영과 헤럴드 카스트로에게 연속 적시 2루타를 얻어맞으면서 롯데는 다시 3대5로 끌려갔다. 4회도 마찬가지였다.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내준 뒤 적시타를 허용했고 결국 카스트로에게 투런 홈런까지 맞았다. 결국 로드리게스의 이날 성적은 3과 3분의 2이닝 6피안타 5사사구 7탈 3진 8실점. 삼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위력적인 투구였다. 하지만 야구는 삼진 숫자만으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경기 다음 날 김태형 감독은 로드리게스의 투구를 두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핵심은 단순했다.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만 고집하느냐는 것이다. 김 감독의 시선에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1회 김도영과의 승부였다. 김도영은 이미 로드리게스의 직구를 의식하고 있었다. 강력한 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직구에 늦지 않도록 타이밍을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로드리게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공을 김도영이 정확하게 노려친 셈이다. 김태형 감독은 변화구를 섞었다면 승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봤다. 강한 직구를 가진 투수일수록 오히려 변화구의 가치가 커진다는 논리다. 이 부분이 로드리게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시속 152km의 직구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다. 하지만 상대 타자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특히 리그 정상급 타자들은 경기 전부터 상대 투수의 구종과 구속, 코스, 승부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로드리게스가 직구로 타자를 압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까지 읽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빠른 공을 기다리는 타자에게 빠른 공만 계속 던지는 순간 강속구는 오히려 예측 가능한 공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변화구를 먼저 보여주면 타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 이번에도 직구일까? 변화구가 들어올까? 바로 이 고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투수의 싸움이다. 김태형 감독이 강조한 것도 결국 이 부분이다. 직구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 좋은 직구를 더 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변화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변화구로 타자의 시선을 흔들고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는다. 또 직구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든 뒤 낮은 코스의 유인구로 타자의 방망이를 끌어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구속보다 선택이다. 아무리 빠른 공이라도 가운데로 몰리면 맞을 수 있다. 반대로 조금 느린 공이라도 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원하는 코스에 들어가면 충분히 헛스윙을 끌어낼 수 있다. 결국 투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던질 것인가와 동시에 언제 던질 것인가다. 이번 8실점은 분명 뼈아픈 결과다. 하지만 로드리게스의 시즌 전체를 한 경기만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 경기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다. 로드리게스는 이미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직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직구를 더욱 무섭게 만들어줄 보조 무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포수의 사인을 믿고 다양한 선택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강속구에 변화구가 더해지는 순간 타자는 한 가지 공만 기다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드리게스의 152km 직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에게 로드리게스는 단순한 선발 투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 선수다. 시즌을 치르는 동안 외국인 선발 투수가 안정적으로 이닝을 책임져주는 것은 팀 전체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8실점보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음 등판에서 로드리게스가 다시 마운드에 올랐을 때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155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능력은 이미 증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강속구를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어쩌면 이번 부진은 로드리게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강한 직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더 세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그 직구를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롯데 팬들이 다음 등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로드리게스가 김태형 감독의 조언을 받아들여 직구와 변화구의 조화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리그 정상급 투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여러분은 로드리게스의 8실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구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제구와 사사구가 문제였다. 상대 타선의 노림수가 정확했다. 과연 로드리게스는 다음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더 좋은 야구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드리게스의 문제점과 다음 경기에서 기대하는 모습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새로운 KBO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